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디멘탈 팀 차지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스탠포드대 연구진에서 23년 5월 공개된 논문으로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Your Language Model is Secretly Earlier Model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인간의 선호도에 기반해 간단한 분류 손실만을 사용하여 언어 모델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방법, DPO, 직접 선호 최적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강화학습 방법 중 하나인 DPO는 머지 기술과 함께 허깅패스, 오픈 LLM 리더보드와 한국어 리더보드 상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 DPO 논문 리뷰 발표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 논문의 배경 설명부터 결론 순서까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PO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논문이 나오게 된 간략한 배경으로 AI 얼라이먼트 기술, 휴먼 피드백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AI 정렬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와 목표에 일치하도록 유저 인텐트에 얼라인하는 것입니다. 학습된 모델이 안전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설계자가 의도한 목표, 그리고 선호도와 윤리적 원칙에 맞게 모델을 조정해야 합니다. 언어 모델에는 수천 수백만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셋이 최근에 학습되는 만큼 유저가 원하지 않은 비교적 부정확한 데이터셋이나 사용자 의도와 거리가 먼 데이터에 초점이 맞추어 학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달리는 경주마에 고삐를 쥐고 훈련하는 기술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크게는 인공지능의 안정성의 향상과 미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술로 AI의 위험성을 통제해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전통적 방법 중 하나인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강화학습 기반 인간 피드백을 뜻하는 기술 중 가장 유명한 기술인 RLHF는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한 리워드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 모델이 생성한 답변에 대해서 좋은 답변인 경우에는 긍정 신호를, 올바르지 않은 답변인 경우에는 부정 신호를 피드백하면서 강화학습하는 방식으로 언어 모델을 정렬하는 방법론입니다. 오픈 AI의 GPT 3.5나 GPT-4, 엔트로픽의 클로드2나 메타의 라마2 챗도 이러한 RLHF 방식을 기반으로 조정 학습해서 더 안전한 답변을 생성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AI 얼라이먼트 기술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이사 합치와 관련된 기술인 만큼 인공지능의 철학의 관점과 미래의 중요한 기술 해결점으로도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채널에서 이전에 23년 발표된 자연어 처리팀의 인스트럭션 GPT와 강화학습 팀 주정현님의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Preference라는 논문 리뷰를 사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강화학습과 언어 모델에서 AI 얼라이먼트와 휴먼 피드백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련 기술로 LLM의 학습 프로세스 전체에서 모델 프리트레이닝으로 거대 PLM 모델을 만든 이후 파인튜닝, 그리고 모델 정렬 과정까지의 기술들입니다. 사전 학습하는 과정만으로는 절대 사용자의 의도대로 답변하는 모델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인튜닝하는 SFT 과정으로 입력 프롬프트에 대해 의도에 맞는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FT 과정에서 미리 잘 정제된 양질의 데이터로 미세 조정을 거쳐야지 제대로 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필요한 정렬 과정에서 리워드 모델에 필요한 답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FT 이후 모델 정렬하는 과정을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나 Human Preference Alignment라고 하는데요. 긍부정이나 순위 형식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사람의 선호도를 모델에 강화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 얼라이먼트 방식에는 RLHF부터 DPO까지 앞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진들은 이 논문에서 그중 대표적인 RLHF 모델과 비교를 하며 DPO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RLHF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RLHF에서 PPO를 사용했던 방식은 위 그림의 왼쪽처럼 휴먼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가지고서 리워드 모델, LM 모델에 먼저 지도학습으로 만들어둔 후에 해당 모델을 가지고서 파이 SFT 모델을 추가로 학습하여 랭귀지 모델의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학습하는 전체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와 같은 RLHF 방식은 언어 생성과 대화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지만 기본 폴리시 랭귀지 모델의 중간 보상 모델도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고 계산 비용이 많이 들며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DPO 모델에서는 리워드 모델링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선호 데이터를 직접 언어 모델 최적화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리워드 펑션과 옵티멈 폴리시 간의 리워드 맥시미제이션 문제를 단순히 일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계산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보상 모델의 피팅이라든지 LM의 샘플링과 광범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등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이 DPO 파이프라인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심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지도학습 그리고 미세 조정을 실행합니다. 그 후 선호 데이터를 사용하여 1단계 모델에 대한 선호 학습을 실행합니다. DPO 파이프라인에서도 프리퍼런스 데이터는 여전히 폴리시 교육하는 데 필요하지만 먼저 보상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LM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그 기존의 RLHF 방식에 미세 조정하는 복잡성과 수고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앞에 수식을 보시면 RLHF는 SFT 방식과 RM 그리고 PPO 방식 등을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SFT, 그 슈퍼바이저 파인 튜닝은 기존에 다 진행을 해야 되지만 RM 리워드 모델과 PPO 프록시멀 폴리시 옵티미제이션 이 단계가 매우 복잡한데 이 RM과 PPO 학습 과정이 다시 두 단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선호 답변과 비선호 답변을 입력으로 받아서 비교하는 랭킹 로스를 목적 함수로 하여 폴리시 모델에게 보상을 줄 RM 모델을 학습합니다. 두 번째 PPO 단계에서는 폴리시 모델이 생성한 답에 대해 RM이 매긴 보상 스코어로 폴리시 모델을 또 광화학습합니다. PPO의 목적 함수에는 이런 보상항 위에도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이 네모 박스한 KL 제약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 제약 함수가 폴리시 모델이 레퍼런스 모델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해서 학습의 불안정성을 예방하는 KL 다이버전스 컨스트레인팅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논문에서는 KL인 폴리시 모델과 레퍼런스 모델의 예측한 확률에 대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차이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로 인해 학습이 안정적인 단계까지 가기에 매우 느리게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DPO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보상 모델과 PPO 과정을 단일한 MLE 기반의 목적 함수로 대체해서 한 번에 RLHF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이 생성한 답변 후보들을 리워드 모델이 우열을 가려서 학습하지 않고 리워드 모델이 학습에 사용하는 선호도 데이터를 직접 학습에 사용합니다. 이런 과정인 DPO의 파라메테이제이션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로는 DPO의 손실함수의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고요. 이 수식을 직접적으로 보면 굉장히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폴리시 모델의 레퍼런스 모델 간 예측 간 차이 최소화 단계를 진행하고 이 두 번째 단계로 PPO 손실함수의 옵티멀 솔루션식을 보상값에 대해 정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시 모델과 레퍼런스 모델 예측 간 차이가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개의 항으로 묶이게 되고요. 이 PPO를 최적화하는 옵티멀 리워드에 해당하는 보상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 위에서 도출된 최적의 보상값을 이 LM 목적 함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목적 함수가 선호 답변에 대한 폴리시 모델과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예측한 차이, 그러니까 차이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선호 답변에 대한 폴리시 모델과 레퍼런스 모델의 예측한 차이 두 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DPO 목적 함수의 전체 식은 선호 답변과 비선호 답변을 비교하는 랭킹 로스이면서 각 항이 폴리시 모델과 레퍼런스 모델의 예측을 비교하는 MLE 단순 기반 손실함수가 되는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이는 선호도 수식으로 규정한 브래들레이 테리 모델과 유사한 형태로 최종 DPO 로스를 정의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브래들레이 테리 모델의 상호 비교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한 확률적 모델 중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대상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수정하고 이를 통해서 전체 집단에서 순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이 모델은 MLE나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DPO 목적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선호 답변에 대한 폴리시 모델과 레퍼런스 모델 간의 예측한 차이가 커지거나 비선호 답변에 대한 폴리시 모델과 레퍼런스 모델의 예측한 차이가 작아지거나 디그레이드되거나 선호 답변과 비선호 답변에 대한 폴리시 모델의 예측한 차이가 커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 식을 보면 비선호 답변에 대한 보상의 선호 답변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목적 함수의 뒤쪽과 앞쪽이 미니마이즈된 방식으로 가중치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는 이 서로 보상이 틀릴수록 답변이 틀릴수록 학습의 가중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보이시는 식의 YW와 YL은 각각의 사람부터 선택된 답변으로 이 좀 더 선호되는 답변과 선택되지 못한 답변을 뜻하고, 이 implicit reward로 정의되는 이 붉은 부분은 입력 컨텍스트로부터 답변 문장이 생성된 확률을 기존 레퍼런스 모델과 현재 학습 중인 모델에 대해 각각 계산한 후에 그 비율을 계산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PO 로스는 선호 답변에 대해 원래 모델과 현재 학습 중인 모델의 확률 비율이 비선호 답변에 대한 비율보다 더 커지도록 계속 학습이 되게 됩니다. 저자들은 여기 이 네모박스 친 implicit reward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을 빼고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뒤에 보이시는 장표에 이 DPU가 업데이트되는 수식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다시 드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앞부분이 implicit reward를 빼고 진행을 하면은 이게 unlikelihood 방식이라고 저자들이 그냥 정의를 내렸고요. log likelihood만 increase, decrease 이렇게 minimize만 하게 돼 학습을 했을 때 이 아래 보이시는 결과처럼 심각한 degeneration of 결과가 꽤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수식인 요 KL constraint penalty로부터 계산되어진 값이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선 항의 피드백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실험 결과 중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수식 전환 과정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분석적인 매핑 활용을 통해서 리워드 펑션을 사용한 로스 펑션의 폴리시를 사용해서 로스 펑션으로 전환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실험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데 6B 이하의 모델로 베스트 오브 N 방식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리워드랑 컨버저 다이버스 평균값을 점으로 표현한 것인데 각 알고리즘별로 베타, 러닝 레이트, 그리고 랜덤 시드를 다르게 해서 10스텝 이내에서 22가지로 서로 다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PO가 보이시는 이 PPO 주황색 점들에 비해서 이 위쪽으로 더 높은 리워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KL 다이버전스도 더 낮은 곳에 이 앞쪽으로 모여서 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포를 보면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프이고, 오른쪽의 실험 결과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샘플링 템퍼러처를 한 0에서 1 사이로 바꿔가면서 요약을 실험한 태스크를 진행을 했는데, 이 휴먼의 결과와 비교해서 위닝 레이트를 블라인드 테스트한 결과에서 거의 모든 구간의 DPO 결과치가 PPO보다 평균적으로 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베스트 오브 128이 좀 마지막에 높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거의 자원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는 결국에 DPO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고 되게 사용하기에 좋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화 성능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봤었는데요. 이 대화 성능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면 DPO가 베스트 오브 128을 제외하고선 또 가장 좋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미세 조정 단계에서 상당히 빠르게 수렴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DPO 방식이 굉장히 수식을 단순화함으로써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성능까지 높게 나온다는 걸 2번, 3번 그 논문 내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보자면 DPO 논문은 언어 모델을 인간의 선호에 맞추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고, 언어 모델이 사람의 선호도를 더 잘 반영하도록 만들면서 훈련 과정을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기존의 RLHF 방식은 데이터 확보나 리워드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후 모델 학습 단계에서 많은 컴퓨팅 비용과 자원이 들지만 DPO는 보상 모델링에 사용하는 선호도 데이터를 직접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학습 파이프라인이 매우 단순해지기 때문에 개인이 접근하기 좋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방식으로 데이터의 양보다 질 좋은 선호도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더 안정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PO 방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세 조정, 맨 앞 단계
SFT,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잘해야 된다는 것에 유의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학습한 데이터 외에는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퓨처 웍스로서 실제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옵티마이제이션, 오버 옵티마이제이션 이슈나 더 큰 모델에 대한 다양한 추가 실험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